여러분, 나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 나랑 너무나 많이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해보고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대화는 왜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국제 결혼이 트렌드가 됐을까? 왜 최근에 많은 한국 분들이 국제연애, 국제결혼을 할까? 국제결혼과 국제연애가 유행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제결혼, 국제연애에 임해라 라는 조금 선배로서의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한국분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한국이든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거의 10%에 가까운,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은 거의 한 쌍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해외 커플을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한일 커플, 한필 커플, 한중 커플, 한미 커플, 한러 커플, 한 베트남, 한 태국,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국제 결혼을 요즘에 많이 할까? 이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 세계가 그만큼 국제화 되어 가고 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교통비가 저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해외 유학을 간다, 연수를 간다, 정말 선택받은 금수저 아이들 외에는 일반 서민들은 사실 꿈도 못 꿨던 그런 게 바로 해외 유학이었고, 그리고 여행도 지금처럼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초이스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쉽게 해외 여행을 가고 너무나 쉽게 해외 연수를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 쉽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반대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온다거나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하러 오신다거나 또 일자리를 구해서 오신다거나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외의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졌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어디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화가 되면서 외국에서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졌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조건이 좋아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이라는 게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찾거나 연애를 할 때는 조건을 맞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라는 게 꼭 무슨 돈을 얼마나 잘 벌고 학력이 얼마나 좋고 이런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외모도 성격도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의 코리아 브랜드가 그만큼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서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디 동북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동경의 대상, 또 한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졌다.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국제와 연관이 있는 건데,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무슨 국제 결혼하면은 집안이 망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색이 하얀, 피부색이 검은 며느리를 받아들여? 부모님이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제 결혼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이건 점점 세계화가 되고
글로벌라이즈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깨어진 것 같아요. 또 점점점 전 세계가 교류도 많아지면서 국제 결혼의 장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이혼하면은 뭐 굉장히 실패한 인생의 실패자로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이혼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생각들이. 그런 것처럼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나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굉장히 많이 열려졌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네 번째 이유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어촌에 즉 시골에 계신 수많은 여성분들이 결혼 정년기 되기 전에 이미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일자리를 찾아 나간다거나 어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농촌이나 어촌에 남아서 그곳을 지켜야 되는 남자분들이 사실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저희보다 좀 많이 못 사는 나라들의 여성분들을 좀 죄송합니다만 수입해온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국제 결혼에서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나 남편과 적응을 못하고 이혼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렇게 신부감을 이렇게 들여오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화가 또 국제 결혼이 많이 느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장점이 참 많아요. 단점도 있지만 이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 아주 오래전 초창기 때 국제 결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 영상도 있고 제가 라이브 했을 때도 한 두세 번 정도 라이브에서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국제 결혼하면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전 세계가 점점 더 글로벌화 되면서 어떤 하나의 초이스가 더 생긴다라는 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또 하나의 초이스가 생기는 거죠. 엄마 나라, 아빠 나라에서 다 발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이스가 생긴다라는 건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들도 예전에 되게 심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연예인들 몇 분 계세요. 윤수일 씨라든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또 인순이 씨 이런 분들이 혼혈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연예인으로 굉장히 성공하셨고 레전드 같은 분들이지만 과거에 TV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결국 한국과 미국 어디도 끼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놀림을 받고 굉장히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런 그런 이제 인종차별도 당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많이 이제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진 혼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좋지 않은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꼭 이거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국제결혼 한다는 거는 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도 국제결혼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한 대여섯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국제결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끝으로 그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국제결혼을 준비하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국제결혼을 한 선배로서 좀 주제 넘는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또 자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국제연애를 하고 싶다. 이거는 오래가지 못하실 거예요. 국제결혼, 국제연애도 어찌됐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죠. 더 다르니까. 그래서 그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 이제 국제 커플이나 국제 부부가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 배우자, 내 파트너 나라의 국민성 중에서 정말 죽도록 싫은 게 있어요. 아니면 몸소리 쳐지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와이프, 내 남친, 뭐 내 남편, 내 파트너에게 투영돼서 나타날 때 사실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고 실망이 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럴 경우 정말 심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일본인들에게 정말 지지리도 느끼고 싶지 않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를 통해 투영돼서 나타날 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울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배우자라든지 파트너,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 다른 문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해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정말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그냥 어떤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어떤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국제결혼, 국제연애가 실패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름을 인정해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상대 나라의 국민성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인내하고 인정하고 참아주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요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거나 또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신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햇빛 되게 따갑네. 네, 이상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